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뽀개는 남자 이슈 브레이크맨 폴리티컬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1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역시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들이 이슈를 장식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겨레 신문에서 여야 합의 정대택 국감 정인 불발, 여기 대하여 김건희가 우리가 취소시켰다. 자,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정대택이는 알죠. 김건희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최은순과 엄마 최은순과 소송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이제 줄리가 누구냐에 대해 가지고 나와서 계속 주장을 했죠. 서울의 방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국감을 하는데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정대택. 그런데 이거를 김건희가 취소시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윤석열 후보와 인연을 맺어졌다고 말한 무정선, 즉 심도사, 그와 가까운 항아무개, 이 항아무개가 건설업자죠. 아버지가 건설업자입니다. 강원도 동해 쪽인가요? 그래서 윤석열과 아주 뭐 거의 스폰서 관계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 아들이 김건희의 윤석열의 선대 쪽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면 작년 9월에 전화 논의 김건희 비서를 통해 가지고 직접 전화를 바꿔줘 가지고 간사가 막판에 뒤집을 수도 있다. 이때 국민의힘의 박안수 의원을 직접 거명했다. 그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는 비서 항을 통해 가지고 지난 9월 25일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봤다는 겁니다. 7시간 녹취록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전화해서 이 기자에게 인사만 한 뒤 비서라고 부르는 항아무개 씨를 바꿔줬는데, 이 항비서는 정대택 이 양반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냐고 이 씨에 물어보기로 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미 취소시켰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 문제점은 당시에 이 증인 채택 과정에서 김건희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윤석열 측에서 국민의힘에다가 당시는 이제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한겨레 홍준표 윤석열 캠프 합류 일방적 파기 가증스럽다. 자, 홍준표가 많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비밀스럽게 나눈 이야기를 윤석열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건영세가 뭐 난리를 쳤죠. 그래서 홍준표가 화가 났습니다. 윤석열의 캠프 합류 일방적 파기로 매우 가증스럽다. 문제의 본질은 국정 운영 능력 보완과 처가 비리 엄단 요구였는데 자기가 어디 공천을 달라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윤핵관을 앞세워서 윤석열이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몰아세웠다. 이제 더 이상은 뭐 원팀 얘기를 할 수 없게 되겠죠. 물 건너갔습니다. 자, 세 번째 중앙일보 추미애 윤 직검당 심판 받아야 한다며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중앙일보. 자, 윤석열이 당시에 뭐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신천지가 원상이었죠. 이때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총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지시가 아니라 일선 대구지검 각 지검에다가 통합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지시를 했냐면 바로 압수를 하라. 영장을 신청해가지고 압수를 하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당시에 경찰이 대구지검에 신청했는데 여기에 반려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그 일선에 대한 지시는 총장하고는 무관한 건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나에게 보고가 올라왔다. 대검찰청이 지금 총선이 한 달 전인데 방역 실패하면 집권당이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건데 민주당이 심판을 받아야지 이 말입니다. 왜 검찰이 거기에 개입하느냐. 자,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라. 거의 민주당이 또 문재인 정권이 안 되도록 벌써 이때부터 뭐 했다는 겁니까? 독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2월이에요. 정치적인 의도죠. 이미 윤석열은 당시 여론조사상에 어떤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니까는 권력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아주 불순한 의도고 심지어 신천지 압수수색
개혁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윤석열이 지시에 의해 가지고. 조선일보 잊혀지는가 했는데 또 김종인 씨가 또 뭔가 얘기를 했네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안철수 지지율이 18%가 넘어가야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KBS 라디오에서 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도가 20% 가까이 육박하게 되면 보수층에서 선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단일화 압력이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윤석열과 안철수 간에 국민의 압력에 따라서 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단일화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무조건 승리 아니냐? 그건 아니다. 숫자상으로는 단일화 하면 그 숫자가 다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부는 실망해서 기권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단일화가 승리를 꼭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 경향신문 이재명 욕설 파장이 커질라 판결문까지 공개했다. 자, 설 밥상에 사람들이 이제 이일쿵 저일쿵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우위를 보이기 위한 어떤 조치다 이렇게 경향신문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좀 상세히 한번 볼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0일 일명 형수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해서 셋째 형이던 이재선 씨가 성남시정에 개입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도 공개. 자, 민병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욕설 파일의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선대위는 2013년 검찰이 이재선이 어머니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약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한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 그래서 또 후보가 언론사를 상대로 욕설 파일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 후보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 근데 이재선은 2017년에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쭉 읽으면 핵심이 뭡니까? 이재명 형이 상당히 권력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욕도 심하고. 그래서 이재명이 시장이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 건에 개입을 하고 그래 왔는데 이재명 동생이 시장이 되자 더욱더 그런 이권과 관련되어서 심지어 공무원의 인사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재선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농성까지 시장 앞에 와서 농성까지 벌렸는데 그러면서 인연이 끊어졌는데 연락이 안 되자 어머니한테 직접 찾아가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불질러버리겠다 욕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김혜경 여사에게 표현적인 발언을 이재선이 먼저 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이 이제 같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사단이 났는데요. 자, 우리가 가족에서 이런 다툼이 발생해서 내밀하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재명이 형수란 사람이 녹음을 해서 이재선이 하고 같이 녹음을 했어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벌써. 그리고 이것을 이슈화시키면서 터뜨리고 성남시장 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도지사 지금까지 대선 후보까지 왔는데 이거를 또 편성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우려먹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독해 보이죠. 형제지간 7남매인데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참 불행한 가족사라고 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도 그러고 거의 청소부, 미화원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재명과 이재선은 이재명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또 본인이 회계사 시험에 통과했고 대학을 다니고 그런 관계에서는 형제지간의 우애가 있었는데 이제 뭔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재선이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안 이재명은 시민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엄격하게 했죠. 7남매 중에 둘은 괜찮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동생들을 좀 더 지금 국민의힘 같으면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사단이 8천까지 해서 헤쳐먹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철저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가족들이 참 어렵게 살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참 독해요. 이재명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깨끗하게 자기 주변을 정리를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이재명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이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주변 친척들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비교를 해보세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친척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도 친척 비리가 없잖아요. 왜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해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 굿모닝 충청. 네티즌.
윤석열 개동상 앞에서 묵념하는 대선 후보는 전무후무하다. 부모님 충청에서 볼까요? 참. 자, 개가 보입니다. 윤석열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서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한 후에 안내견 추모 동영상을 찾아 목례했는데, 자, 네티즌이 그랬습니다. 동물이 개 동상 앞에서 묵념하듯 목례까지 한 것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일종의 가공 비례다. 너무 지나치게 공산하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 한 네티즌이 또 22일 뭐라고 했냐. 살면서 개한테까지 묵념하는 대선 후보는 참 전무후무하다. 입당하기 전까지, 정치를 하기 전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공자 묘역을 찾아가 비석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생쇼까지 하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개 동상 앞에서 묵념하는 인간은 살면서 처음 본다. 참으로 정신세계가 일반인들과는 차별화된다. 그런데 계속 대선 후보가 차별화되고 영적인 세상, 무속의 세계, 도사와의 교감,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묵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개, 가족같이 생각했던 개가 죽었다. 그래서 스스로가 동상을 만들어서 기린다. 뭐 그 정도까지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가공 비례란 말. 가공 비례. 그건 뭡니까 사실은? 쇼죠 쇼. 쇼 할 게 없어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쇼를 합니까? 좋아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여기 가서는 기독교인, 저기 가서는 불교도인 것처럼 행세하고. 주체가 없어요. JTBC. 자, 김건희 손해보고 판 10만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손해보고 10만주를 팔았다고 했는데 나머지 57만주에 대한 것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도대체 수사 검찰이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손 놓고 있죠. 제 식구 감싸기다. 부르는데 가지도 않고 있어요, 김건희. 그런데 검찰 손 놓고 있습니다. 법범계는 뭐 신용하는 것처럼 신용을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말라 이겁니다. 안 할 거다.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소환도 안 한다. 우리 일반 서민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참 무서워요. 네. 프레시안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한국 리서치 이재명 34.5%, 윤석열 33%, 격차가 13.1%에서 1.5% 줄어들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자, 중도층은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과 비전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죠.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이슈 뽀개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